수학의 올리버 원적 라섹 수학의 쌤 BK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출발해 볼까요? 1번 문제. 자, 소단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1차식은 0과 2차식은 0 꼴의 연립 2차 방정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 1차식을 어떤 한 문자로 정리한 다음 아래에 있는 식에다가 어떻게 한다? 대입해서 문제를 푼다. 대입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지? 대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특정한 문자로 설정한 그 녀석이 속어됨으로써 아래에 있는 2차식이 한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풀리게 된다는 걸 알고 있어. 자, 한번 문제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자, 1번 문제부터 풀어봅니다. 자, 첫 번째 주어져 있는 x 플러스 y, 그게 1이다라는 식을 하나의 문자로 정리해 볼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거냐면 난 x는 하고 정리해 볼 거야. 그럼 1 마이너스 y가 되겠지? 이 식을 어떻게 한다? 두 번째 식에다가 대입해서 정리한다. 두 번째 식에 x 대신에 지금 x 대신에 우리 1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1 마이너스 y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뒤에 식은 그대로 정리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딱 봐도 x는 소거되고 y에 관한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정리해 보면 2y 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에 13이 좌변으로 이항해서 올 테니까 마이너스 12가 된다. 그러면 양변을 2로 나눠주게 되고 y 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6은 0이 되겠지. 그러면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고 이 식이 2와 3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잘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y 플러스 2와 y 마이너스 3으로 정리할 수가 있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 이쪽이 0이거나 또는 y 마이너스 3이 0이거나 이렇게 답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쓰면 되냐면 자, y는 0, 그러니까 y 플러스 2는 0, 여기서 어떻게 값이 나오냐면 마이너스 2가 나오겠지. 또는 y는 3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쌤이 지금 이렇게 쓴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지금 연립 2차 방정식이라는 것은 y 값이 얼마일 때 x 값도 얼마인지를 찾아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y가 마이너스 2일 때 x 값이 얼마인지, 그리고 y가 3일 때 x 값이 얼마인지 이렇게 답을 써야 되기 때문에 쌤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을 했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에 주어진 값들은 어떻게 구해낼 수 있느냐 하면 지금 우리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은 식 있지. 그럼 거기에다가 이 녀석들을 대입을 함으로써 그때마다의 x 값을 찾을 수 있다. 즉 y가 마이너스 2일 때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게 될 거고, 그러면 1 플러스 2가 되면서 그때의 x 값은 3이 된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야. y가 3일 때는 당연히 여기다 3을 집어넣어야겠지. 그럼 3을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3 되면서 마이너스 2가 그때의 x 값이 돼. 그러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 되겠냐? 자, 당연한 소리겠지만 지금 쌤은 x 더하기 1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대입을 했기 때문에 y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왔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이걸 쌤이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y는 1 마이너스 x로 했다 하더라도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 다만 y에 대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올 거고 여기다 y에다 대입을 하게 되면 y가 없어질 거니까 그렇게 될 거고, x 값이 먼저 나오고 그때마다의 y 값을 구해보면 결국에는 답이 똑같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지. 되겠지? 자, 2번 문제부터는 쌤이 좀 배속으로 돌려서 말은 별로 하지 않고 빠르게 문제풀이를 보여주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시작하자. 자, 3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한번 풀어보자.
2번 문제. 자, 이제 문제 2번으로 가보자. 문제 2번은 2차식으로 이루어진 2차 연립 2차 방정식이다라는 걸 알고 있지, 그지? 2차식 연립 2차 방정식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냐면 결국에는 1차식과 2차식의 연립 방정식 우리 풀었었잖아, 방금. 그 방법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식을 변형을 해줘야 되고 그 변형하는 방법이 뭐다? 인수분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야.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인 2차식을 찾아가지고 실제로 인수분해 한 다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다라는 거지. 자, 한번 문제 1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둘 중에 인수분해가 될 것 같은 녀석이 뭐냐? 이걸 찾아야 되고 그건 바로 첫 번째 거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첫 번째 거를 우리가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자. x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2y 제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 x와 x 그리고 2y와 y로 나눠지면서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이렇게 곱했을 때 마이너스 xy가 나오겠지. 즉 x 마이너스 2y와 x 플러스 y로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야. 근데 실제로 얘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녀석이냐면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즉 x 마이너스 2y가 0이거나 x 플러스 y가 0이다라는 걸 얘기해 주게 되는 거고 그 말은 뭐다? 결국 1차 방정식 또는 1차 방정식을 얘기하게 되는 거야. 자, 이 말을 다 정리해 가지고 쌤이 써보면 저 위에 있는 저 2차 연립 2차 방정식이라는 녀석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인수분해가 된 결과인 2y x 더하기 y는 0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식은 쌤 변형 전혀 안 했으니까 그대로 두게 되면 된다는 거고 그지? 이렇게 되게 됐을 때 우리가 위에서 요거 자체가 어떤 뜻을 갖는다? 그렇지.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다라는 뜻을 갖는다며 그러면 요거를 정리한 결과가 이렇게 써진다는 거야. 즉 x-2y가 0이거나 또는 x 더하기 y가 0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아래쪽은 전혀 식이 변형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대로 그냥 따라와서 써주면 되는 거야. 끝났네. 자, 쌤이 문제 풀기 전에 뭐라고 했어? 2차식의 연립 2차 방정식은 1차식과 2차식의 연립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풀어낸다라고 했었잖아.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1차식과 2차식 또는 1차식과 2차식 이렇게 만들어냈으니까 우리 문제 1번에서 풀었던 것처럼 어떻게 할 거야? 위에 있는 식을 적당하게 정리해서 대입 위에 있는 식을 적당하게 정리해서 대입하면 x 얼마 y 얼마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리게 된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요거 정리해서 한번 문제 풀어 마무리해보자. 자, 왼쪽에 있는 요 식부터 정리를 해보면 x는 2y라고 식이 변형이 되고 대입을 할 거야. 그러면 대입을 요 두 번째 식에다 해주면 x 대신에 2y가 들어가기 때문에 8y 제곱 y 제곱은 9 9y 제곱은 9니까 y 제곱은 1이 나오지. 그러면 y가 1이 나오거나 또는 y가 마이너스 1이 나와. 이렇게 세팅한 이유는 그때마다 x값이 결정이 되기 때문이지. 그래서 이 x값을 결정하기 위해서 어디다가 대입하냐면 바로 여기다 대입한다. y가 1일 때는 2y니까 2가 되겠지, 그지? 마이너스 1일 때는 당연히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그리고 또는 여기 그대로 연결을 지어주고 요 문제도 오른쪽에 있는 요 녀석도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지. 자, 첫 번째 있는 식 자체가 뭐 y는 이번에는 x, 마이너스 x 이렇게 정리해볼까? 그럼 요 정리한 식을 여기다 대입하면 y에다 대입을 해야 되는 거고 2x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이 마이너스 x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x 제곱 그게 9가 됐어. 그럼 3x 제곱이 9가 되고 x 제곱은 3이 되니까 우리 x가 얼마인지는 쉽게 구할 수 있지. 루트 3이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루트 3이거나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그때마다의 y 값을 구하면 되는데 그 y 값은 다시 어디다 대입을 해준다? 바로 여기다 대입을 해준다. 따라서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거고 얘는 그냥 루트 3이 되겠지.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총 4쌍의 해를 가진다라고 만들어내면 된다는 거지. 되겠지? 자, 이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면 마찬가지지. 지금 여기 있는 요 녀석이 인수분해가 잘 될 거고 인수분해를 실제로 해주면 2와 1
그리고 3과 1 됐을 때 아이고 잘못했네. 1과 3 여기에 플러스를 여기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지. 그렇게 되면 결국엔 인수분해 자체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2x-y와 그리고 x 더하기 3y는 0이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이루어져. 그럼 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6은 0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위에 있는 식 자체가 이게 0이거나 얘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것까지도 우리가 추론해낼 수가 있다는 거야. 2x 마이너스 y가 0이거나 또는 x 더하기 3y가 0이다. 이렇게.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식은 변형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와서 갖다 놓으면 되겠지. 그러면 2차식과 1차식, 1차식과 2차식의 연립 방정식이 될 거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문제를 풀어보면 y 2항에서 y는 2x 될 거고, 그지? 여기서 정리해서 해보면 x는 마이너스 3y가 될 거고, 그러면 그걸 다시다가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끝나는 거겠지? 한번 해보자. x제곱에 y 대신에 대입을 하니까 2x제곱에 마이너스 6은 0이다. 그러면 3x제곱은 6이다. 그래서 x제곱은 2다. 이렇게 나오네. 맞아? 그러면 각각 x가 루트 2가 될 수도 있고 또는 x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조금 왼쪽으로 옮기자. 그러면 그때마다의 y값이 결정될 거고 그 y값은 어디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2x니까 2배를 해주면 끝나고 루트 2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되겠다.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풀어주면 아래식에다 대입을 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9y제곱 마이너스 3y제곱 마이너스 6은 0. 그러면 6y제곱은 6이다. y제곱은 1이다. 이렇게 나오네.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나와? y가 1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y가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어. 그때마다의 x값이 결정될 건데 그거는 어떻게 결정이 된다? 바로 이 녀석에 대입해서 결정된다. 마이너스 3배 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3과 3이 될 거야. 그리고 여기에 또는이기 때문에 이 둘 사이를 또는으로 연결을 해줘야겠지. 그래서 총 4쌍의 순서쌍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지. 3번 문제. 자, 문제 3번 읽어봅시다. 연립방정식이 1차식과 2차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2차식 파트에 있는 요 식에서 미정계수를 포함하고 있지, 그지? 미정계수 A를 포함하는 식을 줘놓고 이 A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는 대신에 조건으로서 뭘 줬는지 꼭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자세히 보면 조건이라고 할 만한 것이 바로 요 부분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를 해석해내는 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이 연립 방정식을 만족하는 XY 이 녀석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지? 너희들 근데 사실 요 내용은 뭐 별로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게 어떤 식을 특히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와 y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요걸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해야 돼? 근 또는 해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해가 실수해를 갖는다 또는 근이 실근을 갖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 방정식을 실제로 풀어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 x값이나 또는 y값이 실수근이어야 된다라는 걸로 문제를 풀어내면 될 것 같거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차식, 2차식으로 되어 있으니 1차식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2차식에다 대입을 할 거야. 자, 그러면 y는 하고 정리했을 때 3-x 이렇게 되겠지? 이거를 두 번째 식에다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해보면 y 대신에 대입을 하는 거니까 x제곱 플러스 y 대신에 3-x라고 적고 제곱 그것이 a 플러스 1이네. 자, 그러면 이렇게 대입한 결과가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y가 소거된 2차 방정식이 되지. 맞아? 그래서 이거를 만족시키는 xy라는 말에서 대입을 해서 소거했더니 이거를 만족하는 x와 이 x가 결국 똑같은 x를 얘기하는 거지. 그지? 이거를 만족하는 x가 뭐다? 실수다.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된다는 소리야. 맞아? 이걸 만족하는 x라는 말은 2차 방정식의 근이 실근을 갖는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 식 자체를 우선은 풀어 헤쳐서 정리를 해줘야 되겠지, 그지? 한번 정리해보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에 이항을 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는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6x에 플러스 8 마이너스 a가 0이다라는 2차 방정식에 근이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니까 판별식을 적용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써주면 된다는 거야. 근데 지금 1차항의 개수가 짝수다 보니까 판별식 대신에 우리 4분의 판별식을 써주는 게 좀 더 좋겠지. 그렇게 하면 절반의 제곱이 9 마이너스 a 이렇게 써주게 될 거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라는 걸 풀어주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항 해가지고 전개해가지고 정리해보면 16인가? 16 9 빼기 16 그리고 더하기 2a 0보다 크거나 같다 될 거고 이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7인데 이항하면 2a는 7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a는 2분의 7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결론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야. 4번 문제. 자, 마지막 문제 4번이지. 문제 4번은 실생활 문제야. DIY 원단 쇼핑몰의 체험단 모집 광고이다. 어쩌고저쩌고 읽어보면 체험단을 참가하여 받은 원단이 있을 거고 그 원단의 둘레 길이가 340, 넓이가 6000 제곱센티미터인 정사각형, 직사각형 모양이라고 하네. 그지? 그러면 대충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원단이 생겼을 거고 그때의 둘레 길이가 340이고 그지? 이게 단서가 되겠네. 그리고 둘레 길이 넓이가 6000이다 라는 것이 단서가 될 거야. 두 가지 조건이 될 거야. 근데 문제 1번을 읽어보면 이 원단의 가로의 길이를 우리가 x라고 하자. 그러면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미지수 설정을 해줬지. 그러면 반대로 y는 세로가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다. 대각선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얘기하는 걸 텐데. 그리고 이런 식으로 대각선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될 텐데 이거 어떻게 구할까? 자,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낼 거야. 첫 번째는 식 세우기부터 한번 해보라는 거지. x와 y에 대한 연립방정식으로 한번 써보세요. 그럼 두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이용해서 식을 만들어 봅시다. 자, 첫 번째 걸 이용해서 첫 번째 식을 만들 건데 둘레 길이가 340이다 라고 하면 결국 x 더하기 y 더하기 x 더하기 y가 340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즉 2x 더하기 2y가 340이다 라는 식을 찾아낼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넓이가 6000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가로 곱하기 세로가 6000이야 라는 이야기니까 이렇게 식을 써주면 첫 번째 연립방정식은 잘 세운 거다 얘기할 수 있겠네. 자, 그 다음 이 첫 번째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xy를 구하고 대각선 길이까지 한번 구해보세요 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문제에 주어진 이 식의 형태가 1차식과 2차식으로 되어 있으니 1차식을 잘 정리해서 2차식에다가 대입하면 돼 라는 거지. 그럼 첫 번째 식 2x 더하기 2y가 340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래 위에다가 양변에다가 2를 나눠줌으로써 좀 식을 간단하게 해볼 수가 있겠네. 170인지? 그렇지? 170이네. 그러면 y는 하고 써주면 170 빼기 x가 될 거야. 이게 첫 번째 식을 정리한 거고 요걸 두 번째 식에다 대입을 해주면 xy가 6000인데 y 대신에 다음 식을 대입하면 된다. 따라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170에 빼기 x에 6000이에요. 이렇게 6000. 그러면 전개해서 우리가 식을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x제곱 우변으로 이항하면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70 우변으로 이용하면 170x 플러스 6000 되겠냐 얘들아? 그러면 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잘 풀어내면 끝나거든? 그럼 인수분해 좀 해주면 되겠네. 자, 우선은 50이랑 쌤이 좀 계산을 해놨어. 120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 그러면 여기가 x 곱해서 마이너스 170 되려니까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네.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x 값이 두 가지입니다. x가 50이거나 또는 x가 120이거나 이렇게 될 거야. 그럼 x가 50일 때 y 값은 얼마다? 그치?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지. 여기다가. 그러면 50 대입하면 120 나옵니다. 자, 120일 때는 y가 반대로 50 나오겠지. 그치? 이렇게 정리가 돼. 자, 이랬을 때 우리
대각선 길이를 구하여라. 이 대각선 길이를 구하는데 대각선 길이 구하기 위해서 우리 어떤 관계식을 생각해 볼 수 있어? 너희들 너무 잘 아는 관계식? 그치? 피타고라스 정리.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대각선 길이는 그게 되는 거야. 쉽게 생각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된다. s제곱 뭐 이거든 저거든 상관없을 것 같아. 50의 제곱 더하기 120의 제곱이 될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계산한 결과가 얼마다? 130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어. 쌤 이거 어떻게 130인지 바로 아셔요? 자, 요거는 쌤이 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요거 특수각 있지? 직각삼각형이잖아. 근데 한 변의 길이가 5고 한 변의 길이가 2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는 13이라는 거 너희들 외우고 있잖아. 그지? 5대 12 대 13. 요걸 이용한 거야. 그럼 여기다가 0을 적고 여기다 0을 적었으니 당연히 여기도 0을 적어서 찾아낼 수 있으니까 쌤 바로 130이라는 걸 찾을 수 있었던 거. 어쨌든 대각선 길이는 130cm다. 이렇게 결론 지으면 되겠지? 자, 수고했다 얘들아. 수학에 눈이 번쩍 떠졌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